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벌써 3월 말이 다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정말 옛날 어른들이 50이 되면 시속 50으로 시간이 가고 60이 되면 시속 60으로 간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좀 있으면 만우절이네요. 딸기80님 안녕하셨어요? 병원은 그때 다 잘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과를 너무 많이 다니셨어가지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되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학교를 가고 하니까 챙겨줄 것도 너무 많고 숙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맹장염과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단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 한 2주 전에 지지난 주말에 홍 박사님께서 이제 이재용 그분께서 감옥에서 수술 받으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랑 같이 뭐 맹장염이 늘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주변에서 들은 적도 있고, 어디서 그런 조금 기사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검색도 해보고 논문 검색도 좀 해보고 여러 선생님이랑 얘기를 조금 나누기는 했었어요. 정레나님, 그리고 크롬프렌즈님 너무 오랜만이세요. 그리고 원빈도 눈 2개, 나도 눈 2개, 안녕하세요. 이름이 너무 기세요. 저도 눈이 2개입니다. 재용이 형이 맹장염 걸려서 괜히 좀 늘어난 기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뭔가 매스컴을 많이 타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성조숙증 얘기를 하면서 폐경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폐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다가 루프나 피임약 같은 거, 먹는 피임약, 그래서 뭔가 호르몬을 통해서 피임을 하는 그러한 기구나 약을 사용을 했을 때 폐경이 빨리 올 것이냐 늦게 올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아주 무식이 용감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뭔가 이 난소에서 난모세포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 발달이 돼서 난자가 배출되는 거에 시간이 늦어져서 좀 늦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렸었는데,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이제 산부인과 전문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한 결과 무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뭔가 난모세포가 좀 세이빙 됐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좀 늦어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누구나 다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 쓰겠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루프나 피임 약을 사용을 하셨을 때 폐경이 빨리 오거나 또는 늦게 오거나 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체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너랑나랑님 안녕하세요. 단발이 저도 요즘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베리투스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인사를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맹장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좀 팔불출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말 신문이에요. 건강보험공단, 그래서 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복막염 응급수술 성공. 그래서 요 기사가 나기 전에 뭐 울산인가 어디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맹장염 수술을 한 것은 있었는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이제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굉장히 조금 늦게 진단이 됐었고, 결국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맹장이 예쁘게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부풀어만 오르면 다행인데, 그게 너무 염증이 심하고 거기서 막 괴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장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막혀있는 튜브가 복강 안에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균이 없어야 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염증 물질들이 다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굉장히 간단하게 도식을 하면 꼭 튜브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튜브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복강내인데 거기가 원래는 무균 상태인데 글로 구멍이 생기면서 이제 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나오고 또 입이랑 결국에는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막염이 생기고 수술이 엄청 커지고 복막염이 생겼다는 것은 복강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 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술이 크고 위험해지고 거기에 혹시 나쁜 균이 자리 잡으면 굉장히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응급 수술을 성공한 첫 케이스로 이제 뉴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집도한 외과 정재욱 교수가 충수염에서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이 돼서 조금만 더 지체가 됐으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행히 이제 건강보험공단 병원 일산병원이 코로나 이제 병원으로 일부가 이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잘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되게 빨리 그래도 잘 이루어져서 환자가 그래도 다행히 회복이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재욱 교수님은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밤에 문자가 왔어요. 수술 당직인 날인데 오늘 집에 되게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큰 수술이 잡혔나 보다 그랬더니 코로나 환자를 수술해야 돼서 준비도 오래 걸리고 본인도 이제 사중 보호구를 다 하고 수술을 처음 해보니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코로나 환자를 어쨌든 사중 보호구를 하고 그 환자도 굉장히 잘 이제 처리를 해서 환자를 잘 이제 감염이 안 되게 하고 수술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환자분도 회복이 잘 되셨고 저희 남편도 안전하게 무사히 잘 수술을 마쳤고 남편뿐만 아니라 같이 그 외과 팀이나 마취과 팀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 가지 검사한 사람들 다 괜찮았었기 때문에 조금 남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주제랑 맞닿아서 이렇게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절대 싫다. 그럼 내가 전화 연결을 해주겠다 했더니 절대 싫다.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혼자 팔불출천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당직을 설 때마다 맹장염 수술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 코로나가 유행인데 맹장염도 유행이냐. 이상하게 작년에도 굉장히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코로나가 많은가?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저는 외국인 진료소에 있으니까 외국 분들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시면 저희가 다 리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맹장염으로 입원하시는 외국 환자분들이 한동안 조금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뭔가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심평원 빅데이터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요즘 추세가 어떤지 증가를 하는지 입원은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환경에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은 되는데 그래프나 이런 게 크롬에서만 그려져요. 그래서 심평원 빅데이터라고 검색을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거기 데이터가 뜨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연도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검색을 한 거는 이제 진료년 월별로 환자 추이를 조금 본 건데요. 요 부분들을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 표시를 한 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이고요. 제가 가장 최근 정보가 작년 8월이에요. 그래서 3년 계획 단위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을 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특별히 이 이후로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전해 1월에 비해서 증가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 재밌는 것은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있는 철을 보면은 다 여름철이에요. 그래서 뭔가 맹장염이 계절에 영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7월 이후에 진짜로 우리나라 막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진단되던 그 시기에 데이터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기 데이터들을 보시면 굳이 1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채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유리고고님 질문을 좀 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맹장 수술을 하시고 재가병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농양이 생겨서 그 당시에 아이고 2차로 또 절개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네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성인들도 뭔가 전신마취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꼬맹이를 수술하셨던 엄마 마음도 너무 속상하시고 본인도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네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함몰구이가 반뼘 길이로 비키니 라인 위에 있으시다. 그래도 다행히 비키니 라인 위에 있으시면 비키니를 입으셨을 때 보이시진 않는데, 흉터 부위 성형은 다음 주에 제가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제가 끝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성형외과 제 친구랑 같이 좀 소화 부분과 흉터 부분에 대해서 성형을 조금 다루려고 해서 궁금하신 주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다음 주에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성형 부위 길이가 반뼘인데 깊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저만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은 정말로 수술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리비전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전문가를 직접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흉터가 없지만 비키니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체크님, 맹장염이 여름에 조금 증가를 하는데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우리가 왜 맹장염이 오는지 정확한 원인을 딱 말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염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진호 선생님 진짜 좋으시죠? 맞아요. 딸기80이 응급실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범진호 선생님께서 되게 카리스마 있고 환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추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맹장염은 뭘까요? 우리나라 이 병명들이 되게 좋은 게 그 단어만 보고도 대충 뭔지를 저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맹장에 생긴 염증이죠. 그래서 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제가 그림은 네이버에서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여기가 맹장, 그러니까 끝에가 이제 막혀 있다는 거죠. 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고, 거기에 이렇게 닫혀 있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맹장이고, 여기 끝에 충수돌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거가 영어가 되게 재밌는 게 아펜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펜딕스가 맹장이란 뜻도 있지만 너무 재밌는 게 책을 사시면 부록이라는 뜻이 아펜딕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은 아니고 딸려있는 액세서리 같은 거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만 해도 아직도 이 맹장의 충수돌기에 아주 정확한 역할은 모르지만 뭔가 면역이랑도 관계가 있고 얘기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를 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예방적으로 뗐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왕절개로 저를 출산을 하시면서 선생님이 맹장도 떼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필요 없는 조직이다 무조건 생각을 했지만, 요즘엔 뭔가 기능이 있을 거다, 우리 몸에 전혀 기능이 없는 조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충수돌기를 이제는 예방적으로 떼는 건 옛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맹장염보다는 엄밀히는 충수염, 충수돌기염이 맞기는 한데 제가 아까 그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에서도 보니까 맹장염으로 검색을 해야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들한테는 맹장염이다라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는 쉽지만 엄밀한 의학적으로는 맹장염이 아니라 충수염, 충수돌기염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맹장염은 걸리고요. 소아에서도 생기고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생깁니다. 물론 어릴수록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성인들처럼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추정하기로는 그 충수돌기가 이제 맹장에 이제 열리는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거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에서는 점막하, 림프, 소포가 뭔가 어떠한 이유로든 예를 들면 뭐 맹장염이 걸리던 장염이 걸리던 어떠한 염증에 의해서 이제 거기가 커지면 막는 거예요. 그 입구를. 그렇게 되면 막히면 뭔가 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대에서는 점막하의 림프 소포가 증식이 되는 경우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대변이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거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거기를 막아서 폐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이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돼서 막히면 충수돌기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증상은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 홍 박사님께서 하신 이제 셀프 그 걸으시면서 하신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맹장염의 가장 주된 증상은 복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통 얘기를 할 때 이게 수술적인 복통인지 아닌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배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면 이 배가 어디가 아프냐를 물어봤을 때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위치예요. 그래서 어느 쪽 배가 아프냐를 늘 선생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특히 말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도 이제 뭐 혹시 위경련이 일어나셨거나 장염이 오셨거나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든 배가 아팠을 때 어떻게 누워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리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새우처럼 쭈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배를 쭈그리고 있으면 배를 쭈그리면서 끌어당기면서 울면은 아 뭔가 배가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복통이 95% 이상 배 안에 있는 조직이니까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그 다음으로는 입맛이 없어져요. 왜냐면 배가 너무 아프면 입맛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속이 메스껍고 설사도 있기는 하지만 설사보다는 구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80% 정도가 구토를 하고요.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 나는 것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요즘은 하고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같이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CT도 찍어야 되고 CT를 찍으려면 콩팥 기능을 확인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피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맹장염 수술을 할 때는 발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시대 전에 비해서는 조금 수술하는 데까지 대기 시간이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열이 나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막 수술을 하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자분들과 모든 분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식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수술하려면.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기도 삭간을 하잖아요.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는데 그 기도 삭간을 할 때 여러 가지 약들 때문에 구토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배 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 구토를 하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폐로 그 물질들이 흡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폐렴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하는 데 있어서 요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로나 검사도 있지만 금식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보통 8시간 이상으로 삼기는 하는데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고 마지막 먹은 게 뭐 물이냐 음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뭘 언제 먹었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배가 어디가 아프냐? 제가 아까 수술적인 보통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통 아이들한테 배가 어디 아파? 물어봤을 때 배꼽 주변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꼽 안쪽으로 보시면은 소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올 수 있는 대단한 응급질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꼽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장염 때문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신경성이라든지 굉장히 위중하고 엄청난 응급 상황으로 배가 아픈 게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맹장염에서 배가 아픈 거는 중요한 게 충수돌기 위치가 다 오른쪽 밑에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조금 뒤쪽으로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옆구리 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흔치는 않지만 사람들마다 옛날에 무슨 퀴즈 문제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왼쪽 가슴을 총으로 쐈는데 출혈량이 많긴 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왼쪽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몸이 발생 과정,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발생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장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회전이 조금 남들이랑 다르게 돼서 오른쪽 왼쪽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원래는 약간 왼쪽에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거꾸로 맹장은 남들은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수돌기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초기에는 배가 되게 애매하게 아파요. 그래서 배꼽 주변이 아프다는 아기들도 있고 또는 이제 여기 위쪽, 그래서 우리 위염 있을 때 아픈 곳이 아픈 경우가 조금 애매하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이 결국에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케이스에서는 오른쪽 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누웠을 때 여기 골반뼈가 만져지잖아요. 거기 조금 위쪽. 그래서 저희가 배가 어디가 아프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오른쪽에 위에, 오른쪽에 밑에, 왼쪽에 위에, 왼쪽에 밑에, 그리고 정중앙 이렇게 나눠서 의사들은 표현을 하는데 보통 오른쪽 밑이 대부분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픈 것도 거긴데요. 눌렀을 때도 아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눌렀을 때보다 누른 거를 뗄 때, 그걸 저희가 리바운드 텐도니스 또는 반발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르고 손을 이렇게 약간 손목 스냅을 줘서 이렇게 딱 뗄 때 더 아파하는 양상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염증 물질들이 배를 싸고 있는 막을 자극을 해서 거기가 이제 눌렀을 때보다 뗐을 때 이게 수축된 게 다시 줄어들면서 엄청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발통이 굉장히 오른쪽 밑에 심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맹장염이 강하게 의심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진단은 어떻게 하냐. 이제 맹장염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맹장염이라는 질환명 하나지만 여러 가지 초기 단계, 그래서 조기에 오시면 조기 맹장염,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뒤에서 치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를 쓰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만성으로 맹장염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농성, 그래서 그 안에 농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심하면 그 조직, 주변 조직, 지방 조직까지 궤저가 되는 거죠. 궤저성 맹장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빵꾸가 뚫리는 거예요. 천공된 맹장염.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복막염이 된 경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너무 초기고 여러 가지 상황상 수술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던가 아니면 애매하다거나 할 때는 항생제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무조건 거기가 아프다고 100% 맹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배 안에는 엄청 많이
증상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궁내 임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궁내 임신, 배란통, 골반형 특히 여자들은 감별을 해야 되고,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임파선이 배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이사이에 있는 막에 붙어있는 임파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 아주 어린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장 중첩증, 그래서 장이 꼭 옛날에 피터팬에 나오는 선장이 쓰는 그 만원경처럼 이렇게 쭉 늘었다가 딱 똘똘똘 들어가는 것처럼 장이 어떠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컵들이 쌓이는 것처럼 꼭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 그 위에도 계실염, 그래서 계실은 모든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계실이 있는 분들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미 장에 궤양이 있는데 거기가 터진, 천공이 되는 경우, 그리고 담낭염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대부분 오른쪽 위쪽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지만 증상이 열이 나고 뭔가 메스꺼리고 토하는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초기에는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 있느냐, 진짜로 오른쪽 밑에를 누르고 뗐을 때 더 아파하냐, 이러한 검사뿐만이 아니라 피검사라든지 복부 초음파, CT로 이제 저희가 감별 진단을 하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라든지 임산부 여러 가지 CT를 통해서 방사능을 조금 고농도로 쐬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초음파로 진행을 하고요. 배가 너무 살이 많은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서는 초음파가 안을 잘 볼 수가 없어서 CT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찍을 수가 있고 해서 초음파나 CT나 어쨌든 그 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맹장 부위가 위험하길래 터져서 장기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요. 맹장 부위는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맹장이라는 부분 끝에 충수돌기가 있고 굉장히 작고 구석에 있는 부위지만, 배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염증이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이라든지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그리고 대장, 중요한 장기들이 같이 부분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 안에는 지방이 많이 있는데 지방 조직은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요. 그래서 위험한 거지. 맹장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은 뭐 대동맥 이런 식으로 뭐 심장 근처에 있고 심장에서 펌프가 나오는 이 모든 걸 다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러한 위험도보다는 거기가 터졌을 때 주변 장기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통이 있는데 서해부 탈장은 탈장이 되는 게 겉에서 좀 보이고,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메스꺼운 증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옆구리나 뒤쪽, 허리 뒤쪽 약간 여기 부위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로 결석이 의심될 때는 거기다 의사들이 손을 대고 주먹으로 쿵쿵 치죠. 그래서 맹장염이 아픈 부위랑 요로 결석 조금 다르고요. 식중독 같은 경우에서는, 식중독은 어떻게 보면 장염인데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식중독,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든 뭐 세균이든 들어와서 감염된 음식을 먹어서 독성이 우리 몸에 퍼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맹장염이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뭐 열이 난다는 장점은 비슷한 점은 있겠죠. 장염 같은 경우에서도 복통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맹장염의 증상은 상복부나 또는 배꼽 주변이 아프다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티피컬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고, 어떤 상황이 응급 상황이냐 하면은 맹장 오른쪽 밑이 너무 아프고 열이 나면 일단 터지기 직전에 가셔야지 더 경과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배가 많이 아픈 경우, 특히 열이 나면서 오른쪽 밑이 아프면 응급 상황으로 응급실에 가시면 되십니다. 유리보고님, 흉터 사진 올려서 상담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진까지 올려서 이런 투웨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알아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딸기80님께서 주신
질환들까지도 저희가 다 감별 진단을 해야 되지만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궁의 임신, 배란통, 골반염, 그리고 이제 소화는 장중첩증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조금 감별을 하셔야 되고, 소화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첩증도 응급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꼬인 게 꼬였다가 풀렸다가 꼬였다가 풀렸다가 이게 계속 부어서 결국 꼬였다가 안 풀리면은 거기가 괴사가 되면서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수조차 있기 때문에 일단 배가 아픈 정도가 너무 아프다, 열이 난다 할 때는 무조건 응급실에 가서 확인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 아픈 게 조금 뭐 장염처럼 설사할 것 같고 막 응아마렵고 이런 배 아픈 게 아닌 이상은 내가 너무 힘들다면 응급실에 가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받으시는 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좀 응급실 가시기가 힘드시죠? 치료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이제 가정의학과 외국에서 저널 퀵 리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시죠? NEJM이나 뭐 이런 자마 이런 굉장히 저명한 점수가 높은 논문에 나온 중요한 논문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매주. 근데 거기서 거의 한 1년에 3-4번씩 나오는 주제가 뭐냐 하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 군과 수술을 하는 맹장염 군의 치료 성적에 대한 비교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늘 레지던트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생님들끼리도 조금 디스커션을 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항생제를 쓰면서까지 환자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 어쨌든 항생제를 쓴 그룹과 항생제를 안 쓴 그룹을 비교했을 때 다시 항생제를 써도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꽤 있고,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DRG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해진 수술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아예 가격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나는 조금 더 좋은 재료로 조금 더 좋은 방식의 수술로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지혈제도 좀 좋은 걸 쓰고 싶고 실도 더 좋은 걸 쓰고 싶고, 근데 나라에서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병원은 물론 환자를 낫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나라에서 병원을 돈을 무한정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이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굉장히 값비싼 재료들을 아낌없이 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돈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값비싼 재료를 넣어서 수술을 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의료비가 싸다고 모두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수술 비용이 싸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갈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환자들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좋은 점도 있다고는 반드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우리나라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을 하게 되고, 아리까리한 경우 이게 애매한데 한 경우에서는 일단은 열고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항생제를 먼저 쓰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생제만을 써서 이 맹장염을 낫게 하는 거를 그냥 저희들끼리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말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맹장을 말린다, 맹장염을, 염증을 말린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잘 가라앉으면 너무너무 해피하지만 혹시나 가라앉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맹장염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실래요? 항생제 쓰고 보시다가 결정하실래요? 하면 저는 지금 당장 수술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논문에서는 뭐 항생제 사용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어디서 사연 들은 거는 맹장염 수술하고 1,000만 원 내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짜리 수술이 성형수술 말고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양질의 의료를 너무 잘 누리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 여부에 따라서 합병증이 굉장히 달라요. 그 부회장님께서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서는 아까 다시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서도 2차로 다시 개복을 하셨잖아요. 저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맹장염 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다시 복강경을 한 번 더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복강경을 하면 수술 부위 자체는 덜 아프지만 또 배를 막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또 빼고 하기 때문에 되게 배가 불편한 느낌이 계속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복부 장기는 한번 열고 수술을 하면 유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을 우리가 막 아이를 막 4-5명 많이 낳는다고 그걸 다 제왕절개를 할 수 없는 이유도 계속 유착이 되는 경우에서는 너무 심한 경우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뭐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냐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 듣기로는 참외 씨앗을 먹으면 시체로 참외를 먹으면 걸릴 수 있다. 혹시 여름철에 맹장이 증가하는 게 참외 씨앗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라는 혼자 이상한 생각을 지금 해봤는데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작은 씨앗들이 혹시나 이제 맹장에서 충수동기 그쪽으로 넘어가서 염증이 생길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속설로는 있으니까 뭐 그러한 작은 씨앗들은 조금 잘 걸러서 드셨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환자에서 소아에서 특히 뭐 맹장염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좀 왕왕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원빈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님 머리카락 많이 먹으면 맹장염 걸린다. 저도 이 얘기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제가 논문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맹장염이 별로 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맹장염 환자가 어디 갔을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맹장염이 이태리 한 논문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것 같았다 이런 논문들도 있었는데 그 논문을 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비드-19 이후로 맹장염 환자가 뭐 조금 주변에서 얘기는 듣지만 수치상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한 게 아닌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대부분 있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단순한 되게 간단한 맹장염 환자는 줄었다. 하지만 오히려 합병증이 있고 천공이 되고 복막염이 연결되고 저희 남편이 수술한 케이스 같이 되게 안 좋은 맹장염, 어려운 맹장염 수술을 오히려 증가했다. 이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논문을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였었는데 700명이 넘는 코비드 환자들을 400명이 넘는 코비드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맹장염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10명 정도.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맹장염이 걸렸지만 코로나가 진단이 안 된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뭐가 굉장히 다르지는 않았는데 코비드-19에 감염된 맹장염 환자는 어쨌든 입원을 했다는 거는 폐렴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폐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약 2주 정도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맹장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들 중에서 음성인 환자랑 양성인 환자들 중에서 맹장 천공이 일어난 합병증이 있는 케이스를 비교해볼까 했더니 확실히 이 논문에서도 양성인 환자가 50%, 음성인 환자는 36%로 오히려 맹장이 터진 환자들은 코비드 환자에서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로 의료진들이 코비드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진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증상 중에서 복통이 있는 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밋밋대는 증상들이 있고, 또 제가 이전에 코로나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열이 나고 굉장히 전형적으로 메스꺼리고 막 토할 것 같고 토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가 정말 전형적인 맹장염 이학적 검사 소견이어서 수술을 하려고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19가 진단이 된 케이스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장과 위에서도 이제 우리가 ACE2 리셉터 수용체가 굉장히 세포에 많이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육세포에 많이 퍼져 있는데 ACE2 수용체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스파이크들이 얘네랑 결합을 하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기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부분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아마 이 저자들이 얘기한 거로는 과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 뭐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면서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된 이후에 우리 몸에 아이들 특히 과염증이 생기면서 그거에 의해서 아마 맹장염이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와 맹장염의 추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시대에 맹장염 환자 자체가 아직 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맹장은 조금 감소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합병증 케이스는 증가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싫고 이 정도 페인은 참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병원에 이전보다 병원 문턱이 조금 높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같이 기억을 하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19 증상 중에서 나타나는 말단 회장염의 증상이 비전형적인 맹장염과 증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열이 나면서 오른쪽 밑에가 아프다, 그럴 때는 지체 말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괜찮아, 조금 지켜보자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부위라든지 증상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응급실에 가셔서 부회장님처럼 그렇게 큰 수술 끝나고도 또 막 열나고 힘든 그러한 증상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소화 안 되는 음식이나 조개 해감 안 하고 먹으면 맹장염 걸릴 수 있나요? 이러한 얘기도 저는 듣기는 했거든요. 아까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머리카락 먹으면, 참외 씨앗 먹으면. 근데 큰 연관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충수돌기 입구가 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변도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개 해감 안 하고 맹장염에 걸린다는 에비던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춘우님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는데 폐호흡기 좋지 않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코로나19 주사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재 지금 1차에 맞아도 되나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면서 받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돈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얼마나 급한 사항이면 이제 여러 가지 임상시험도 뛰어넘고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급하게 승인을 받아서 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약회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맞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모든 거에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주사를 맞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야. 너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분을 진료한 의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맞으라고 한 거 아니야? 너가 책임져야지.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는 모든 위험성이 있지만 위험성과 유익을 따져서 유익한 게 더 크다고 하면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부작용은 제약회사는 책임 안 진다? 그럼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정부가 져주나요? 정부가 맞으라고 강요를 하면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주나요? 다른 나라들을 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를 맞으시라 안 맞으시라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춘우님께서 꾸준히 같이 뵙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맞으셨으면 좋겠고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주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는 1차를 맞았을 때 2차보다는 증상이 좀 덜하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75세 이상이시면 기저질환이 없으신 경우에서는 상의를 하시고 맞으셔도 좋을 것 같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폐, 특히 호흡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모든 위험성을 기억을 하시고 충분한 모니터링 가운데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님 화이자 1차 접종하셨는데 팔만 좀 저희 남편도 화이자를 맞았어요. 근데 팔이 조금 아픈 게 하루 이틀 가서 조금 불편하다고는 했는데 열이 나지는 않았는데요. 확실히 다른 주사를 맞은 지인들이 열이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그냥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는 논문들에서도 계속 그 얘기는 나오기 때문에 뭔가 왜 그 백신은 조금 더 열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학적 고찰과 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맞는 폐렴구균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두 가지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심플로릭스고 하나는 화이자에서 나오는 프리베나 13이 있는데 심플로릭스는 10가고 프리베나 13은 13가예요. 근데 둘 다 효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게 우월하다라고 WHO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확실히 13가에서 열이 더 많이 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13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무조건 많다고 좋다, 무조건 많다고 나쁘다 그렇진 않고 각각 백신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부작용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고 맞으시고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리뷰와 또 본인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팔공님 질문 볼게요. 맹장염이 담석증, 췌장염, 암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 담석증, 췌장염, 암과는 관련성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성은 없는데요. 추후에 의학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또 재미있는 논문,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또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맹장염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개원가에서 일하고 계신 저 연대 동기 친구예요. 김준영 원장님을 모시고 성형에 대해서 특히 소아의 성형 그래서 이제 코 쪽 수술 여러 가지 코를 수술해야 되는 이유들 안검 하수 수술해야 되는 이유들 그 다음에 흉터 수술 그리고 흉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재밌게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 아까 질문 주신 사진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텐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번 한 주 공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재밌는 주제로 새로운 선생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